자, 다 준비됐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목차는 이렇게 되고, 이 목차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지난주까지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또 이번 주에 배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문제 환경이 같아. 어떤 거였냐면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가 있고, 즉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 자체의 개수는 충분한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레이블된 데이터가 부족한 거지. 대신에 언레이블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언레이블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을 이용할 때는 X랑 Y, 항상 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언레이블 데이터는 이용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아깝잖아. 맞지? Y만 없다 뿐이지 데이터인데.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나온 이제 모델들이 첫 번째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이었고, 그다음 오늘 배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레이블 데이터는 조금 있고 언레이블 데이터는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은 어떻게 했냐면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랑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해 가지고 레이블 데이터는 레이블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스 로스를 쓰고, 언레이블 데이터는 Y가 없으니까, 맞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슈퍼바이스 로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스 로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 두 개 로스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를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학습에 동시에 이용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어떤 거냐면 약간 달라. 언레이블 데이터를 일단 이용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할 건데, 아까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스테이지를 나눌 거야. 스텝을 나눌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작업을 할 거야. 작업을 해서 이 모델을, 작업한 모델을 두 번째 스테이지로 그대로 갖고 올 거야. 그런 다음에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갖고 왔던 모델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면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유경이 왜 카메라 잘 안 맞아? 여기 잘 집중. 됐어.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 언레이블 데이터는 레이블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슈퍼바이스 로스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롭게 정의한 Y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할 건데 이 Y는 레이블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언레이블 데이터로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언레이블 데이터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서, 스스로의 영어가 셀프잖아.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셀프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정의한 출력 변수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데, 이 출력 변수는 실제 레이블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1호부터 학습된 모델은 최종적인 모델이 될 수는 없어. 맞지? 우리는 고양이랑 토끼랑 기린 이런 거를 분류하고 싶은 모델인데 그런 레이블을 갖고 만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모델이야? 아니야? 아니야. 다만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언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은 필요 없었지만 그 이미지를 갖고 뭔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의 특징들이 뭔가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모델이 first stage,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뭔가 좀 특징을 잡아낸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특징을 잡아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 얘기하는데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는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소량이나마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하는 모델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레이블이 있는 거니까 실제 레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건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든 모델을 갖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가중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이 있을 거니까 그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모델을 약간 미세 조정할 거야. 더 완벽하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이다. 그게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야. 자, 그러면 이렇게 first stage와 second stage를 나누어 가지고 학습을 하면 first stage 없이 second stage만 해서 만든 모델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것이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개발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두 가지 스텝으로 간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뭔가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프리 트레인 된 모델을 세컨드 스테이지로 갖고 와 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미세 조정하는 것. 자, 그래서 이 first stage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좋은 피처를 찾는 거, 좋은 특징을 찾는 단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특징을 찾는 단계.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목적은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first stage에서는 이 강아지, 고양이, 토끼에 대한 좋은 특징만 찾는 모델을 만들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스크, 여기서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하는 그 태스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 조정, 영어로는 미세가 fine, 조정이 tuning, fine tuning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쓰는데 뭐 first stage, second stag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델 생성 전에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해서 pre-trained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아래의 단계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업스트림, 이건 다운스트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말도 쓰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리트레이닝,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런 용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rst stage가 뭐라고? 프리트레이닝, 그 다음에 second stage는 다운스트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프리트레이닝이냐 다운스트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스테이지에서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은 좋은 특징 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정확도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미세 조정하는 그런 단계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보여줬던 1단계랑 2단계 중에 프리트레이닝과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 어떤 게 더 핵심이냐면 이 앞에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핵심이겠지. 맞지? 왜냐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스 러닝이잖아. 그냥 마치 데이터가 좀 없다 뿐이지. 맞지, 건호야? 데이터가 좀 없다 뿐이지. 좋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트레이닝, 그냥 그 슈퍼바이스 러닝이야.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의 아이디어는 다 어디에 녹아 들어가 있냐면 이 앞 단계,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론 설명할 건데 이 다운스트림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크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다운스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어떻게
뭐 어떤 모델을 생성해서 좋은 특징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 본다라는 것.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게 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있고 또 non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은 나뉘어진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프리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프리텍스트. 자, 프리텍스트는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 갖고 그러니까 앞 단계, 그 프리 트레이닝 단계를 트레이닝 하려면 모델을 만들려면 뭔가 출력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출력 변수를 언레이블 데이터를 갖고 스스로 생성해 낼 거라고. 자, 이제 첫 번째 exemplar CNN이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자, 한번 예를 볼게요. 데이터 수가 몇 개냐면 10,000개야. 맞지? 언레이블 데이터,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니까 10,000개는 꽤 많은 거잖아요. 이 언레이블 데이터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이제 레이블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레이블이 없으니까 강아지, 고양이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주는 거야, 그냥. 데이터 수가 10,000개면 10,000개의 레이블을 주는 거야. 맞지? 10,000개 레이블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의 일부를 생성할 거야. 이미지의 일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미지의 일부잖아. 지금 이게 이미지의 일부라는 거 다 동의하죠? 이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라고. 아마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미지의 일부고. 그런 다음에 요 생성된 패치를 어그멘테이션, 증강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 또 이 패치를 또 증강 기법을 사용해서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이 패치도 또 증강 기법 사용해서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 이미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 이 이미지의 레이블은 뭐였어? 그냥 1번이었던 거야, 1번. 그렇지? 그래서 1번 레이블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된 거지. 그러면 2번 이미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고 3번, 4번 쭉 가서 10,000번 이미지에도 똑같은 스텝을 거칠 거야. 똑같은 작업을 거칠 거야. 그러면 각 레이블마다 1번에서부터 10,000개 레이블마다 엄청나게 많은 관측치가 생길 거지. 맞지? 그래서 그 관측치를 갖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냥. 그때 우리가 이용한 1번, 2번, 10,000번은 실제 레이블이 아니잖아. 강아지, 고양이 레이블이 아니잖아. 맞지? 그냥 어떤 이미지의 순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어떤 순번을 갖고 출력 변수를 만들었잖아. 스스로 이미지로부터 셀프 스스로 만들어낸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쭉 가서 우리가 10,000번까지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Y는 뭐야? 아웃풋은? 그냥 1번, 2번 쭉 가서 10,000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델을 생성을 할 거야. 그러면 뭔가 모델이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CNN 모델이건 RNN 모델이건 그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건 어떤 모델이 생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된 모델을 우리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갈 거다.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모델을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할 것이다. 간단하죠? 자, 이게 이제 exemplar CNN이야. 자, 두 번째 모델은 이제 context prediction이라는 모델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들으면 되냐면 어떻게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레이블을 생성할 것이냐. 이 아이디어 싸움이가.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했고 첫 번째 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순번을 그냥 레이블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입력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일단은 가운데 중간에 정사각형 패치를 하나 추출하고 그렇지?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고 이 주변에 8개의 추가적인 패치를 생성해내는 거야. 자,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한 거야. 그래서 총 패치를 몇 개 생성하겠어? 9개. 가운데까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심에 생성된 패치는 디폴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순번에 들어간 어떤 패치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이 5번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가운데랑 5번 패치다 해서 5번이 레이블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8개의 패치를 두르고, 맞지? 그 패치의 번호를 레이블로 삼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실제 이 강아지란 레이블 사용하지 않았잖아. 5, 2, 7, 1 이런 1에서부터 8의 숫자, 즉 패치의 넘버링을 레이블로 사용했잖아. 그 넘버링은 어디서부터 나왔어? 그냥 언레이블 데이터의 이미지 스스로 나온 거라고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하여튼 가운데 이미지는 가운데 패치는 일단 디폴트로 들어가고 두 번째 게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게 x고 이게 y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랑 y의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그치? 중심 패치하고 무작위 패치를 이용해서 1에서부터 8까지를 맞추는 거.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모델을 만들어. 그러면 이 모델을 어디로 갖고 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걸 맞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요 모델이 조금 더 미세 조정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 다운스트림의 모델이 조금 더 정교해진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서 약간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 패치랑 무작위 패치, 한번 여기 볼게. 이렇게 중심 패치랑 무작위 패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이제 되었냐면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얻어진 모델이 정확하지가 좀 않았던 거야. 성능이 되게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이 모델이 지금 이 모델,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모델이 성능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 모델이 우리 이 이미지의 강아지에 대한 특징을 잘 추출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패치로 나눴다 보니까 이런 가장자리, 중요 정보가 아닌 취득하기 쉬운 어떤 가장자리의 어떤 그것만 잡았던 거야, 이 특질을. 강아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특징을 잡은 게 아니라 이 패치의 어떤 가장자리 특징만 잘 잡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것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요 가장자리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패치 간 공간을 뒀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공간을 둔 거야. 공간을 두고 생성을 한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요 귀가 그대로 이어져 있다면 지금은 요 귀와 요 사이가 조금은 이렇게 비어 있는 이미지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추출한 패치 내 색상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가장자리 이펙트를 좀 감소시켰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직소 퍼즐이라는 방법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직소 퍼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최근에도 많이 했을 텐데 막 1000개짜리 퍼즐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일단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셀프 라벨링을 했냐면 이걸 9개 패치로 나눠. 9개 패치로 나눈 다음에 이 9개의 패치를 무작위로 섞어. 그러면 뭐 5번이 제일 처음으로 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 여섯 번째가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로 섞일 거 아니야. 그러면 무작위로 섞였던 요 순번의 레이블 요거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5, 2, 4, 6, 9, 7이 됐다면 5, 2, 4, 6, 1, 3, 8, 9, 7이 하나의 레이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섞은 그 조합이 뭐가 된 거야? 라벨링이 된 거야. 이때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진짜 레이블 사용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실제 레이블이 없으니까 실제 레이블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트릭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트릭 쓰는 경우를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9개의 패치 순서는 요걸 이제 나열하는 순열이잖아요. 그 조합을 보면 한 35만 개가 나오니까 이 35만 개의 레이블을 사용하는 거는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레이블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유사한 순열을 제거한 다음에 100개의 순열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100개의 클래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100개의 클래스, 100개의 순열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생성된 모델이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지? 제가 여기서 특징 추출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모델이야 그냥. 왜냐하면 엄연한 모델이잖아. X, Y가 있는 모델이잖아. 그래서 이 모델은 어디로 갖고 가? 다운스트림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 갖고 와가지고 실제 레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이 미세 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미세 조정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지? 맞아.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뭔가 모델이 학습됐다라는 거는 뭔가 웨이트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다운스트림 가서는 요 W들을 조금 더 바꾼다라는 거야. 그게 미세 조정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first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굉장히 특징을 잘 추출했다면 아마 다운스트림에서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떠한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운스트림에서 성능을 많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다운스트림의 역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해야 돼. 특징을 잘 찾아야 돼.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언레이블 데이터고 언레이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첫 번째 단계에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약간 한번 터치만 해주자.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레이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레이블 데이터가 진짜 극소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극소량일 때, 레이블 데이터가 극소량일 때는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겠지? 근데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사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어, 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대충 해도 다운스트림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나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의 문제 상황은 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 이때 어떤 조금 더 의미를 바라는 거거든.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직소 퍼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쉬운 방법이야. 2018년 조금 더 앞에 방법론보다는 최신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셀프 라벨링을 했냐면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예요. 90도로 회전시키고 180도로 회전시키고 270도로 회전시켜가지고 그 각도를 라벨링 한 거야. 그래서 이 각도는 어디서부터 나왔어? 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실제 고양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셀프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프리트레이닝 단계.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다운스트림에 이용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제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두 단계다.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생성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뭘 이용하냐면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다량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려면 뭔가 Y가 있어야 되는데 이 Y가 없잖아. 언레이블 데이터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그렇지? 그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새롭게 정의한 뭐 셀프 슈퍼바이즈 비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셀프 라벨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서 어떻게 셀프 라벨링하는 아이디어 4개를 보여준 거지.
그렇게 하면 x가 있고 y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모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델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를 분류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 건데 지금은 강아지 고양이를 y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뭔가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 지금 프리트레인된 모델 내가 약간은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살색? 살색 안 돼. 살색은 안 돼. 살색은 꼭 이 살이 이 색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살색은 앞으로는 쓰지 말자라는 게 그 유네스코의 그거야. 살색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색깔 할까? 약간 정말 이런 색이 무슨 색이지? 주황색이잖아. 이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해. 주황색이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왔어. 그런 다음에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호랑이랑 사자를 분류하는 그런 어떤 태스크라면 이제 실제 레이블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실제 레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왔던 그 모델의 W를 약간 바꾼다.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다시피 그냥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갖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슈퍼바이스 러닝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레이블 데이터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특히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가 많아야지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딥러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아도 좋은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언레이블 데이터가 다행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완벽하게 만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썼더니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오토 라벨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입력 데이터와, 자, 여기 이제 복원된 데이터 하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건데, 자,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하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면 뭔가 중간에 히든 레이어로 이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요약이 될 거라고, 그렇지? 압축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압축된 데이터가 다시 인풋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y는 이 입력 데이터를 그냥 넣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학습이 될 테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번, 2번. 1번에서 학습이 된 인풋은 입력 데이터 자체이고 2번 F'은 입력 데이터가 인풋이 아니라 요약된 벡터들이 인풋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나온 출력은 뭔가 입력 데이터랑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맞지? 물론 요약을 완벽하게 했다면 일치하겠지. 그렇지만 요약은 완벽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뭔가 입력 데이터랑 여기서부터 나온 출력 이미지랑은 비스무리는 하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때 레이블 이용했어 안 했어? 이용 안 했다고. 오토 인코더가 대표적으로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은 거야. 그치? 레이블 절대 이용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 방식으로 뭔가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인코더가 나오고 디코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코더만을 분리해가지고 이 인코더 부분을 띄어내가지고 어디를 갖고 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방법. 먼저 노이지한 데이터. 그 오토인코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토인코더는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디노이즈 인코더는 뭐냐면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를 주고 그다음에 복원된 데이터는 원래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 노이즈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 생성되고 이 모델이 다운스트림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오토인코더는 여기에 이제 이미지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지우는 거야. 맞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뭔가를 지운다. 일부를 제거한다라고 할게. 일부를 제거하고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그 지우기 전의 데이터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 이 부분이 뭔가 좀 제대로 학습이 되면서 뭔가 특징을 잡는 모델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 인코더 부분을
다운스트림으로 가가지고 여기다 파인 튜. 컬러리제이션도 마찬가지지.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컬러 이미지였는데 흑백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컬러 이미지로 복원하는. 이때 레이블을 이용한 거 아니잖아. 그냥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바꾼 것 뿐이잖아, 맞지? 강아지를 고양 여기 이제 이 출력이 강아지 고양이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입력 데이터랑 복원된 데이터를 이 컬러를 즉 흑백을 컬러로 잘 복원하면서 뭔가 고양이랑 강아지의 특징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코드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진짜 강아지 고양이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있으니까 그거 갖고 미세 조정.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프리텍스트 계열을 다 설명을 한 거야.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들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런 걸 이제 배울 건데 컨트라스트나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조금 복잡해. 복잡을 한데 이 프리텍스트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간단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프리텍스트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연구 방향이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용한 아이디어는 비단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연구 토픽에만 이용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잘 사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클러스터링에 관심 있다 라고 해도 뭔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뭐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많다 라고 하면 뭔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나는 뭐 이미지의 애노말리 디텍션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뭔가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의 데이터는 라벨링이 된 데이터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한번 가볼게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우리나라 말로는 대조학습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컨트라스트가 대조이긴 대조인데 그러니까 대조 우리나라 말로 대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왜 이렇게 대조인가라는 좀 그런 말이 있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컨트라스티브라는 적절한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없는 거야. 그냥 직역을 한 거야 그냥.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을 거야.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지? 맞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Y가 이렇게 범주형인 데이터에서의 대표적인 뭐다? 로스 펑션이다. 자, 그래서 이제 Y가 1일 수도 있고 실제 레이블이 0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Y 값이 뭐 0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1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1에 가까운 뭐 0.9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레이블과 우리가 예측한 레이블이 같으면 로스가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실제 레이블을 우리가 정확히 맞췄으니까 손실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면에 실제 레이블과 우리가 예측한 레이블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뭘 줘? 로스, 손실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1일 때 이렇고 0일 때 이렇고 이 두 함수를 합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인풋이 들어가고 H가 들어가죠. 인풋이 들어가서 인풋의 뭐예요? 가중합. 맞죠? 인풋의 가중합을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온 게 H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또 H들의 가중합을 또 액티베이션 한 게 Z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예제는 레이어가 하나, 히든 레이어 하나 있는 예제지만 물론 히든 레이어 많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요 특징 벡터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확률 값으로 바꾸는 것이 소프트맥스였어. 그래서 이제 최종 특징 값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엑스포넌트 취해가지고 전체분의 Z1 하면 첫 번째 클래스에 뭔가 확률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니까 이 정도 예제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Non-Parametric Instance Discrimination이란 방법인데요. 이제 대조학습이라는 거 계열이야. 대조학습 계열. 이제부터는 약간은 조금 좀 생각을 달리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블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레이블이 있으면 그 레이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레이블의 차이가 최대화가 되도록 뭔가 모델을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표범, 제규어, 치타, 뭐 라이프 보트, 그다음에 쇼핑 카트, 그다음에 북케이스 이렇게 6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 6개의 클래스를 잘 나누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 그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6개의 클래스를 잘 나눌 수 있는 그 파라메타를 우리가 추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현지야. 그렇지? 승찬아. 맞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이 표범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한 거예요. 표범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한 거지. 이게 왜냐하면 표범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케이스 이미지가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0이고 북케이스에다가 1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클래스에서 모든 클래스를 어떻게 했냐면 0, 1 이렇게 바꾼 거고 1은 몇 개야? 반드시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원핫 이렇게 했잖아. 맞지? 하나만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원핫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은 0, 1로 나누는 게 최종 목적이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모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일단 확률을 내뱉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확률이 제일 큰 거를 1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확률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표범의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1 이렇게 했지만 오잉 제규어의 확률도 어느 정도 있었고 치타의 확률도 어느 정도 있었고 눈 표범의 확률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야. 반면에 요 나머지 세 개는 확률이 매우 작았던 거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제규어랑 치타랑 눈 표범은 조금 억울한 거야. 맞지? 확률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다 0으로 돼버렸으니까 좀 억울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알았냐면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표범하고 제규어랑 치타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표범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 구별하기 어렵잖아. 맞지?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제규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표범하고 그다음에 뭐 치타 이런 거는 조금 구별하기가 어려워. 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시각적으로 비슷한 거야. 어. 그래서 시각적으로 비슷한 것들은 레이블이 없이도 뭔가 얘네들은 같은 클래스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야. 클래스 레이블이 없더라도 이렇게 특징들이 같은 것들은 이렇게 확률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들은 좀 유사하게 가자라는 거고 확률이 낮은 거는 완전히 다르게 가자라는 것이 좀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논문에서 많이 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거지. 강아지, 꽃, 고양이, 자동차. 그러면 이 클래스를 잘 나누는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전통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이디어였어. 그런데 이제는 레이블이 없다라면 이걸 강아지, 고양이, 꽃, 자동차 이 레이블이 없다면 이 레이블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이 특징들이 비슷한 것 강아지들을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강아지는 종이 좀 다르더라도 다 비슷할 거라고 얘네들을 우리가 같이 몰아넣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 그때 지금 내가 시각적으로 유사한 거를 같이 모으고 시각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것들을 멀리 밀어낸다. 이때 레이블 이용했어?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유사한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지? 우리 사람이 보면 이거는 강아지네 이렇게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특징 벡터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 이 이미지에 대한 특징 벡터, 이 이미지에 대한 특징 벡터. 그래서 특징 벡터들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도 계산하는 방법은 많잖아. 맞지? 뭐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이용하던 뭘 이용하건 그 유사도를 이용해 가지고 특징 벡터들의 유사도가 크다라면 얘네들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조금 모으고 또 특징 벡터 사이의 유사도가 멀어진 것들, 큰 것들은 조금 뭔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스 펑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때 레이블 이용해서 안 냈어? 절대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블 없이 뭔가 로스 펑션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이제 대조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대조학습의 첫 번째 방법은 자, 집중, 건호야. 괜찮지? 자, 물도 한번 마시고 잠깐 좀 기지개도 한번 핍시다. 서로 화면에서 얼굴도 보고. 진영이 오늘 좋은 옷 입고 왔네. 유경이도 물 마시고, 성진이도 물 마시고. 내가 이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냐면 나는 되게 큰 모니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띄워놓고 하나는 너희들 얼굴만 보고 있어. 지은이는 카메라가 어떻게 된 거지? 어쨌든 있지. 재혁이도 카메라가 두 개인가 봐.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예슬이도 집중하고 있고 민재도 그렇고 창현이는 좀 잠에서 덜 깬 것 같네요. 물 좀 마셔. 자, 할게. 자, MPID라는 방법인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건지 한 번만 들어봐 보세요. 이제 논문을 읽어보면 내가 눈에 얘기했듯이 뭔가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 사실은. 나는 앞으로 논문을 쓸 때 조금 이렇게 쓰지 말자.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시킨 다음에 배경 설명을 하자. 항상 배경이 먼저 나오고 핵심이 조금 중간에 나오잖아. 그거보다는 좀 핵심이 쫙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이 나중에 나오면 훨씬 더 배경 설명을 읽을 때 내가 왜 이런 배경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알 것 같아. 배경 설명만 너무 앞에 있으면 이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맞지? 그래서 내가 또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맞지? 문제 풀 때 나도 가끔씩 그 심심하면 탭스나 이런 걸 보는데 그 보면 지문부터 보면 안 되고 문제부터 보니까 성적이 훨씬 올라가더라고. 그치? 그 문제를 일단 보고 아 여기서 어떤 문제를 묻는지를 본 다음에 지문을 보면 훨씬 지문을 볼 때 그 핵심만 보면서 읽게 되잖아, 맞지? 근데 처음부터 지문을 읽으면 그냥 읽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쓸데없는 부분만 열심히 읽었던 거지. 그럼 또 다시 읽어야 돼. 어쨌든 이 논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Non-parametric classifier랑 memory bank랑 noise contrast estimation 세 개의 아이디어를 썼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볼게. 그리고 이 그림이 나와. 사실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이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고 이 그림은 아까 그 시각적인 유사성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이 쭉 들어왔을 때 특징 벡터들을 뽑은 거야. 이게 이제 벡터 모양이잖아. 특징 벡터들을 뽑아가지고 특징 벡터들의 유사성이 크면 이렇게 가까이 모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멀리 가자라는 게 이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요 그림도 많이 나오는데 메모리 뱅크라는 게 뱅크가 뭐야? 은행이잖아. 은행에는 뭐가 있어? 돈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특징 벡터들이 들어가 있는 은행이야. 쓰잘데기 없는 은행이지. 그래서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미지들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잡아가지고 그 특징 벡터들을 모아놓은 은행이 메모리 뱅크. 왜냐하면 특징 벡터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유사성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클래스 정보가 없는 거야. 레이블 정보가 없는 거야. 레이블 정보가 없는 거야.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레이블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 거야. 잠깐만 오른쪽 한번 볼게.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학습했냐면 이런 식으로 학습한 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잖아요. 어떻게? W 곱하기 뭔가 특징 벡터들 요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Z라고 표현했던 것이 사실은 W 곱하기 V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학습하는 거냐면 이 클래스들을 잘 나누는 W를 찾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었어. 맞지? W를 파라메타를 찾는 게 목적이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클래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V과 V는 그냥 이미지의 특징 벡터야. 그래서 우리가 W를 뭔가 찾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 둘의 이미지의 특징 벡터들, 즉 인스턴스들의 유사도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 거라는 거야.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비슷한 특징,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뭐 그렇지 않은 특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갈 거야. 여기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제 메모리 뱅크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각 이미지들이 있으면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들을 담아놓은 그런 어떤 은행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론 설명하면 이래요. 방법론은 이래.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야?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이야.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중에서 앞 단계, 그 프리 트레이닝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뭔가 보이네요. CNN 보이니까 아마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갈 거야. 그렇지, 승찬아? 조금만 설명하고 끝낼게.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갈 거야, 다운스트림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강아지하고 그 밖의 개체를 분류하는 문제야. 됐지? 강아지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강아지의 특징을 잡아. 강아지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특징 벡터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외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또 특징 벡터를 잡아가지고 쭉 메모리 뱅크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n개의 이미지가 있다면 n개의 특징 벡터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k개를 샘플링해.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갖고 우리가 사용할 건데 지금 이거는 강아지 특징이고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아니니까 이 두 개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어? 특징 벡터들의 차이가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강아지와 V는 강아지와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강아지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와 나머지 다. 그치? 그러면 강아지가 아닌 것들의 어떤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유사도들의 뭔가 합은 최소화가 되면 될 것 같아. 맞지?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와 그렇지 않은 강아지의 특징과 강아지가 아닌 이미지들의 특징 사이에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것이다. 그때 우리가 뭐 강아지다, 뭐 꽃이다 이런 레이블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어떤 뭐 특징에 녹아 들어가 있는 CNN을 이용해 가지고 요 두 번째 요 CNN을 우리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와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 강아지, 고양이, 토끼.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파인 튜닝. 됐지? 그래서 하여튼 이 방법을 내가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갖고 왔어.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끝낼게요, 오늘. 자, 봐봐. 어떤 거냐면 강아지와 그 밖의 개체를 분류하는 문제인데
강아지 이미지를 넣어서 특징 벡터를 잡고 이제 뭐든지 특징 벡터 싸움이야. 특징 벡터 갖고 할 거야.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특징 벡터들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몇 K개의 샘플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다 해도 될 텐데 아마 컴퓨테이셔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NPID라는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K개를 샘플링해서 특징 벡터를 쌓고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 유사도가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 확률값이 나올 건데 이 확률값들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와가지고 미세 조정한다. 됐지? 여기서 이제 왜 대조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 대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 사이에 두 개를 컨트라스티브 대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불러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것.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컨트라스트 러닝과 넌 컨트라스트 러닝 이제 끝내면 다 끝나는 건데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던 거야. 펄, 뭐 모코, 심클리어 이런 방법론들이 다 대조학습, 컨트라스트 러닝 계열이고 지금 사용했던 요게 내가 NPID 요 아이디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할 거예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좀 비슷한 거는 항상 이거는 같아. 비슷한 거는 좀 같이 하고 비슷한 이미지의 특징들은 좀 같이 좀 모으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는 조금 밀어내고 모으고 밀어낸다라는 걸 말로 하기 쉬운데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 그런 같은 거를 모으고 다른 거를 밀어낸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간 수식. 그게 핵심이 되는 거지. 맞지? 그 수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 수식을 펄에도 이용하고 모코에도 이용하고 심클리에도 이용한다. 그다음에 그 차이는 되게 미묘해. 이 세 가지 방법론들의 그 차이는 굉장히 미묘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수고했습니다.